자, 안녕하세요. 미스터추쌤의 신나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지금 찍으면 39번부터 40번 찍는데 마지막 이제 찍는 거고, 여러분들 1번부터 8번까지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나중에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까지 다 찍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까지만 찍고 좀 방송은 좀 쉬려고 합니다. 시험 끝날 때까지. 어, 자, 오늘도 여러분들 힘차게 시작해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마지막 주제인 정보사회, 그리고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거 비교하는 거, 이게 시험 문제 종종 나오거든? 수능시험에도.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자, 화이팅!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반고흐인데, 이 반고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일이란 그저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작은 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진다 라고 했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당장은 성과가 없고 좀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하나 이렇게 싶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언젠가 큰 빛을 발하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지금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알겠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얼마 안 됩니다. 내용도 쉽고 되게 간단해. 그래서 이번에는 39번하고 40번 주제를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 자, 그래서 지금 개념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문제를 한 세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사회의 그런 개념, 그리고 정보사회가 왔을 때 그것을 좋게 바라보는 낙관론, 그리고 비관론이 있거든.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농경사회, 산업사회, 이 정보사회, 이거를 비교하는 게 있는데, 그 관료제와 정도, 그 다음에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이게 좀 중요하고 작년 수능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정보사회입니다. 자, 정보사회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가 정보사회야. 그래서 이 사회는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의 결과로 형성된 사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보력을 활용해서 지식과 정보를 생산, 전달, 소비하는 활동이 중심을 이루는 사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틀에 그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이렇게 나온 인간들이 유용한 인간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인간들은 필요가 없어. 창의적인 인간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이제 좀 창의력 위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남다른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가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것을 만들어서 저작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획득해서 이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미래의 비전을 한번 세워보시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사회에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는데, 이 낙관론과 비관론은 결국에는 기능론하고 이 갈등론의 관점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능론자들은 이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갈등론자들은 뭔가 그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갈등론자들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누르고 착취한다, 강자들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 기능론자들은 아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은 역할이 있고 사회의 질서와 통합을 유지시켜준다라는 관점을
많이 갖는 게 기능론이죠. 이것도 뭐 그것만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차 정보사회는 이 낙관론자, 기능론자들은 3차 정보사회가 오면 새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정보화로 인해서 기존에 뭐 모순이 있다면 다 해결이 되고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화의 혜택으로 인해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정보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사회의 통합,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제 이 정보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변화를 위한 혁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혁명 자체를 이 사람들은 또 부정하는 경향이 있죠. 변화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3차 정보사회를 통해서 새 시대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오히려 이 사회 구조적 모순이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 모순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겠죠? 그래서 이 정보 소유 면에서 강자에게 유리하다라는 거야. 부자들에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부자들이 정보를 더 많이 갖게 되고 소위 말하는 힘이 센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소유하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보의 편중을 통해서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는 그러한 더 최악의 상태로 다다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화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보의 빈부 격차로 인해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혁명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회 구조 자체가 가진 자를 위한 사회이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 구조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농경 산업 정보 사회를 비교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좀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 되겠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경 산업 정보 사회를 비교할 텐데 산업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자, 1차 산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환경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했죠. 농업, 목축업, 어업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1차 산업 위주의 사회였다. 산업사회는 공업이 발달하죠. 그래서 제조업, 공업 이러한 2차 산업이 발달을 하고 정보사회에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 부가가치의 원천도 보면은 옛날에는 토지와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돈, 자본이 가장 이제 필요하고 또 사람의 노동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조했죠. 근데 정보화 사회 되면서 이제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기발한 아이디어, 정보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돈을 얻고 지식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남다른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봤을 때는 뭔가를 막 틀에 얽매여 가지고 막 암기하고 이런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막 많이 외우고 막 암기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제 성공하고 그런 시대였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는 굉장히 사회가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어느 특출난 분야를 하나 잘하거나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를 이제 생각할 줄 알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 자, 그리고 이제 생산 방식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종종 이제 선지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농경 사회에서는 물건의 종류가 굉장히 적었어. 그래서 소품종 소량 생산을 했고, 그래서 물건을 적게 생산하고 그 물건의 종류가 적었죠. 옛날에는 간해수공업이었잖아. 그래서 많이 만들 수가 없었고 다양하게 만들지 못했죠. 산업사회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야. 그래서 그 종류가 굉장히 적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산해냈다. 정보사회는 뭡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의 개성이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면서 적게 만들어야죠. 그쵸?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다. 자,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는 농경사회에서는 집에서 다 만들었죠. 그래서 자급자족이야.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어. 집에서 다 만들어 먹고 다 뭐 만들어서 입고 다 했죠. 근데 산업사회에 오면서 생산은 기업에서 맡고 소비는 가정에서 맡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분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보사회에 들면서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일어나고, 프로슈머, 이거는 뭡니까? 물건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생산하는 동시에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생산자가 소비자인 동시에 또 소비자가 생산자인 동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소비자와 생산자가 일치한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시 일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인구 특성은 아무래도 농경사회에서는 같은 직업을 다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질적인 그런 직업을 갖고 그리고 이제 같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산업사회에서는 그 인구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하면서 이제 달라지기도 하지만 직업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동질적이기도 했다. 그래서 다르면서 같은 면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질과 동질이 공존한다라는 거죠. 정보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질적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농경사회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통제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우더른 말씀, 동네 막 이장님이 나와서 이제 뭐 말 잘 타이르기도 하고, 동네 우더른이 이제 뭐 중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절, 그 다음에 동네의 관습, 이런 비공식적 통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법을 통해서 공식 통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사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여전히 법을 통해서 공식 통제를 한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별로 없고 이제는 뭐 규정을 들이대는 거야. 뭐 나한테 손해가 갔어? 아니면 어떤 일을 처리해야 돼? 그러면 뻑하면 규정을 들이대죠. 규정상 이렇습니다. 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들이댄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규정, 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통제가 이루어진다. 사회 변동 속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정보사회에서는 사회가 제일 빨리 변하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 농경사회가 가장 늦죠. 신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고 농경사회가 시작이 됐잖아. 근데 농경사회부터 산업혁명까지는 수만 년이 걸렸죠. 굉장히 많이 걸렸죠. 근데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갈 때는 몇백 년이 걸렸고, 또 정보사회에서는 그 안에서 굉장히 빨리 또 변하고 있어. 여러분들 정보사회 이후에 어떤 사회가 될 것 같습니까? 이거를 예측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벼락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뭐냐? 가정과 일터가 얼마만큼 결합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 이 관계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농경사회가 1등이야. 집에서 만들고 집에서 소비하고, 그쵸? 집이 곧 일터였죠. 집에서 있다가 논으로 가고, 그치? 논 앞에서 자기가 농사 짓는 그 앞이 자기 집이야.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농경사회가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1등. 그 다음에 이제 정보사회는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해. 여전히 정보사회에서도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었어. 그렇지만 정보사회가 되면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면서 정보사회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2등.
가장 분리된 거는 이제 산업사회겠죠. 산업사회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죠. 내가 생활하는 가정과 일하는 일터, 공장이 완벽하게 분리됐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산업시대 때 가장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이야. 여러분들 이거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관료제 조직화 정도. 이게 이제 시험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번 실제 수능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관료제와 정도가 가장 높은 게, 거대한 조직이 가장 많았던 때가 산업시대야. 그래서 이제 가장 산업화 시대 때 관료제가 가장 적합한 그런 조직 운영 체제였죠. 그래서 산업사회가 관료제와 조직화 정도가 1등. 근데 여전히 정보사회에서도 이제 관료제 중심이지만 이 탈관료제, 팀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 때보다는 관료제 체제가 이제 많이 줄었어. 탈관료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와 정도는 정보사회가 2등.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 조직화 정도는 농경사회가 가장 없죠. 옛날에 옛날 조선시대 이런 때는 군대도 좀 관료제와 그 조직 체계가 있었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조직에 대한 운영 방식에 대한 관념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관료제 조직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는 뭐 남자가 짱이죠. 남자가 짱인, 그런 가정에서 짱인 이런 가부장제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는 농경사회에서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료제 조직화 정도는 농경사회가 꼴찌 3등.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등수를 외워두세요. 외워두면 여러분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챘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들 개념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세 문제 연달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나타난 두 사람의 정보사회 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네요. 정보사회에서는 산업사회에서 강조된 표준화, 대량화, 권력 집중의 원리가 다원화, 개인화, 분권화와 같은 사회 원리에 대체될 것이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 일장적 삶의 모습은 이전 사회와는 구조적으로 다른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정보화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비관적입니까? 긍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기능론이 되겠죠. 기능론에서 바라보는 관점, 긍정적이니까. 정보사회는 새로운 사회가 아니라 근대성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사회다.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의 논리 때문이지 정보와 정보기술 자체의 특성 때문은 아니다. 정보사회의 특성이라고 하는 여러 현상들은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20세기 말에 가속도가 붙고 있을 거다.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이윤의 극대화를 하는 자본의 논리 때문이지 그런 특성 때문이 아니다. 이거는 자본주의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야. 정보사회가 와도 새 시대가 안 열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어떤 관점이 되겠어? 맞습니다. 갈등론이 되겠죠? 그러면은 끝. 자, 1번. 갑은 정보사회를 낙관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까? 맞죠? 긍정적으로 바라보잖아. 기능론은 긍정적이죠. 갑은 정보사회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 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지문을 보면은 표준화, 대량화 이런 것들이 개인화, 분권화가 된다고 했으니까 다양해지겠죠. 그치? 정보사회에서. 그래서 소량 생산 방식이 확대된다.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겠죠. 그쵸? 개성이 많아지니까 품종이 많아지고 그 대신 물건을 좀 적게 만들겠지?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갑은 정보사회를 산업사회 뒤에 나타난 새로운 성격의 사회라고 본다. 그렇죠. 정보사회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린다. 그쵸? 다른 사회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4번 을은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자본의 중요성보다 더 작다. 아니죠. 여전히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한 자본주의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이제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본의 중요성이 더 작다고 작은 게 아니라 크다고 생각하겠죠. 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을은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자본의 중요성보다 더 작다고 본다. 그쵸? 자본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그치? 자본이 정보보다 더 크니까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자본의 중요성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을은 산업사회의 모순이 정보사회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정보사회로 간다고 해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도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될 거니까. 갈등론의 입장이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5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 여러분들 이것도 기능론 갈등론 문제입니다. 자, 다음 논쟁에서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했네요. 정보하는 정보의 공유가 갖는 이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의 자본과 달리 정보는 독점적 소유를 주장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정보사회가 고도화되어 정보가 점차 확산되고 공유되면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빈부격차는 해소된다. 정보화를 어떻게 보는 거야?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론 갈등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뒤에 가도 계속 나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을은 정보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산업사회의 생산수단을 능가한다. 문제는 정보 역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정보 역시 돈 많은 사람이 사게 된다는 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산업사회의 연장선이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의해 비롯된 산업사회의 문제가 더욱 심화된다. 정보사회가 오더라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사회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관점 뭡니까? 그렇죠. 갈등론이 되겠죠? 그러면은 문제 다 풀렸습니다. 자, 정보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해소될 것이다. 아니죠. 기능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갈등론은 여전히 빈부격차가 심해질 거기 때문에 1번은 틀렸어. 모두 동의하는 거잖아. 모두 동의.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정보의 가치가 감소한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정보의 가치가 감소한다고는 안 하지. 모두 다 정보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 정보의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으로 을은 살 수 있다라는 거야. 돈 많은 사람이 이 중요한 정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죠. 기능론 역시 정보는 중요하다라는 점에 동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정보의 가치는 더 크다라고 하는 건 두 관점이 모두 동의하는 거겠죠. 정보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정보의 공유가 확산된다 라고 했는데 기능론은 그렇게 인정을 하겠죠. 그렇지만 갈등론에서는 가진 자들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을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죠. 틀렸어.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는 비용 지불 능력에 비례한다 라고 했는데 기능론은 돈이 없어도 정보를 얻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을은 돈 많은 사람이 비용 지불 능력이 커. 돈 많은 사람이 정보를 더 사기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을의 관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갑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렸어. 자, 5번 정보의 사적 소유는 사회불평등 발생의 요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기능론 갈등론 다 하겠죠. 정보가 사적 소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갖고 어떤 사람은 못 갖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사적 소유는 나쁘다. 여기에는 다 동의를 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잘 필기를 해놓으세요.
선생님 여기 필기는 안 했는데 중요합니다. 필기를 반드시 해두세요. 다만 기능론에서는 정보 사유를 못한다는 거야. 정보 사회가 되면 정보를 누구나 얻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사유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돼? 그런데 갈등론은 정보 사유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보 사유는 갈등론에서는 반드시 벌어지고 그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이 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얻으면 그것은 뭐야? 귀중한 거기 때문에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정보 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동의를 하는 거죠. 기능론이나 갈등론이나. 이해돼? 중요한 거니까 정보를 얻게 되면 가난한 사람도 정보를 그냥 얻게 되니까 빈부격차가 해소돼. 정보는 중요하니까. 그쵸? 갈등론도 그렇죠. 정보는 중요하다. 그래서 정보는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갑이나 을이나 정보가 만약에 사적 소유가 된다면 그것은 불평등 발생의 요인이 된다라고는 모두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텐데 선생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Q&A 게시판이나 오프라인으로 선생님한테 찾아오면 친절하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2011년 9월 평가원 기출문제인데 그림은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를 주요 특징에 따라서 구분한 거래.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이런 거 문제에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되게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관료제와 정도, 그 다음에 이런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대중매체에서 이제 전통적 미디어, 뉴미디어 비교할 때 이런 형식으로 좀 많이 나오는데 이런 표에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의 통합 정도가 가장 높은 곳은 지금 A인데 A는 그럼 뭐겠어? 농업사회죠. 그쵸? 농업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뭐겠어? B는 이제 하고 비대면적 접촉이 가장 큰 거. 얼굴을 맞대지 않는 접촉이 큰 거. 즉 인터넷이나 이런 뭐 뉴미디어를 통해서 접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는 뭐겠어? 여러분들 이걸 보더라도 정보사회죠. 그러면은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이게 세 개뿐인데 그럼 B는 뭐겠어? 안 봐도 알죠? 산업사회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 문제풀이 거의 끝난 거야. 자, 그러면은 가에는 직업의 동질성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보사회가 지금 이건데 직업의 동질성이 정보사회가 가장 크냐? 직업이 다 똑같아 정보사회가 됐는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어. 자, A에서 B로 변하는 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났어. 북한도 농사 짓다가 공장 들어서고 산업화 다 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어이없는 그런 선지가 되겠어. 꺼지세요. 자, 3번 B는 A에 비해 공동체 중심의 가치관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아니죠.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보다 더 공동체를 중시하지. 이웃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C는 B에 비해 C는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서 획일화 규격화 현상이 지배적이다? 아니죠. 산업사회가 더 획일화되었고 왜냐하면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니까 유행도 다 똑같아. 사람들이 똑같이 막 하고 다녀. 옛날에는 산업화 시대 때는. 그렇기 때문에 C는 더 개성화되고 사람들이 다양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렸습니다. 자, C는 B에 비해 지식 관련 산업의 비중이 높다라고 했는데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서 지식, 정보가 더 중요하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특이한 아이디어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는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지식 관련, 정보, 지식 이것의 비중이 높다라고 한 거는 정확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0번까지 선생님이 다 촬영을 했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9번부터 40번까지 1번부터 8번까지는 아직 못 찍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계속 하면 할수록 좀 늘어. 왜 진작 처음부터 안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좀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강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 8번 이제 시험 기간 끝나면 선생님이 더 열정적으로 촬영을 하겠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름방학 2학기 때도 문제풀이 위주로 이제 열심히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문화, 미스터 추쌤의 신나 사회문화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선생님이 처음 인강을 찍어봐서 많이 어설프고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좀 지적도 해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개선시켜 나가고 선생님도 고치고 더 노력하고, 그래서 내년, 내후년 계속 더 좋은 인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찍을 생각이야. 이거 한번 찍어서 이거 막 계속 써먹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날이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 서울미술고 후배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서울미술고가 더 발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잖아.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한번 선생님들 노력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 선생님 지금 이 멘트 들을 정도의 학생이라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 아무튼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고 너무너무 우리 학생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미술고등학생들 행운이 따르길 바라고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는 미스터 추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안녕!